하나밖에 없는 딸을 지켜주고 싶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평생을 사람을 구하는 일에 몸담았고 그만큼 위험이 얼마나 가까운 곳에 도사리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였습니다. 딸이 다른 나라, 그것도 지구 반대편인 한국에 간다 했을 때 그는 말도 안 된다며 극구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쌓은 둥지를 언젠가는 벗어나야 한다고 믿었고 딸은 결국 자신의 길을 택했습니다. 6개월의 약속은 1년이 되고 1년은 정착이 되어버렸습니다. 딸이 현실 감각을 잃었다는 분노로 시작된 한국행. 그러나 그 여정은 그가 미처 몰랐던 딸의 진짜 모습과 마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랑이란 이름의 통제가 어떻게 이해와 존중으로 바뀌어가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족의 기록입니다. 이제 그 긴 비행 끝에 도착한 감정의 목적지로 함께 가보시죠. 오하이오주의 작은 도시,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입니다. 퇴직 소방관인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며 창틀 위에 쌓인 먼지를 무심코 털어냅니다. 28년간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걸었던 제 삶과 달리 지금은 평온한 일상이 전부예요. 올리비아의 방은 여전히 고등학교 때 그대로입니다. 책상 위에는 대학 입학 허가서와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이 놓여 있고 벽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붙어 있죠.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던 취미였습니다. 아빠, 이건 한국 드라마라고 해요. 정말 멋있지 않아요? 16살 올리비아의 눈빛은 반짝거렸어요. 그때는 그저 사춘기 아이의 일시적인 관심사로만 여겼는데 결국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과 한국학을 복수 전공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그저 일시적인 열정이라 생각했어요. 공부는 좋지만 나중에 실제 사회에서는 쓸모없을 거야. 제 충고에 올리비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졸업을 앞두고 한국 스타트업에서 인턴십 기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멈추는 듯 했습니다. 아내 캐런은 좋은 기회네요 라며 웃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세계 반대편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딸을 보낸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6달만 허락해 주세요. 아빠, 경험 쌓고 돌아올게요. 올리비아의 진지한 눈빛에 결국 저는 항복했죠. 조건은 딱 하나, 6달 후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그녀를 배웅하던 날, 캐런은 저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두려움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불길 속에 뛰어들 때도 느끼지 못했던 공포가 가슴을 짓눌렀죠. 딸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감, 그것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릴 적 올리비아는 저를 영웅처럼 바라봤어요. 소방관 아빠를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사춘기를 지나며 그녀의 시선은 변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작은 마을이 뭐가 부족하다고 머나먼 곳을 동경하는 건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세상을 구하던 현장에서 은퇴한 것처럼 그녀는 자신만의 현장을 찾아 떠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속은 깨졌어요. 아빠, 저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요. 글로벌 마케팅 매니저로요. 영상통화 속 올리비아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광채가 흘러나왔죠. 하지만 제 마음은 돌처럼 무거웠어요. 약속은 6달이었어. 올리비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죠. 아빠,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현실 감각을 잃은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낯선 나라에서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캐런은 딸이 행복해 보이잖아요 라고 위로했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속 분노와 불안은 커져갔어요. 1달, 2달, 올리비아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울 생활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것처럼 보였죠. 저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이제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어요. 그녀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제 귀에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딸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저를 미치게 했어요. 어느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봐야겠어. 캐런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스티븐, 정말요? 제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딸을 되찾아와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 우리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던 순간들, 첫 자전거를 타던 날, 대학 입학 허가서를 받고 기뻐하던 모습, 모든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죠. 가방을 꾸리면서 저는 올리비아가 어릴 적 그렸던 그림을 발견했어요.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소방관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체로 우리 아빠는 영웅이에요 라고 적혀 있었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때처럼 딸을 구하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제 욕심을 채우러 가는 것인지 제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딸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16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로감에 눌려있던 저의 눈이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첨단 시설의 공항은 마치 미래도시 같았습니다. 무인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고 디지털 안내판이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었죠. 캐런은 감탄을 멈추지 않았어요. 와, 정말 깨끗하네요. 화장실도 이렇게 청결할 수가. 저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자.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어요. 빠르고 조용한 열차는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죠. 고층 빌딩 숲 사이로 산들이 보이고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적인 지붕이 공존하는 풍경이었어요. 캐런은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잊지 말자. 지하철을 갈아타고 딸이 일한다는 성수동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의 질서정연한 모습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와이파이 신호의 캐런은 또다시 감탄했죠. 미국보다 앞서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거야.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성수동 카페거리를 지나 공유 오피스가 있는 빌딩 앞에 도착했어요. 낡은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한 듯한 외관이 눈에 들어왔죠. 캐런이 물었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저는 올리비아가 보내준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맞아, 여기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곧 딸을 만날 생각에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죠. 이 도시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걸어다니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끊임없이 확인했습니다. 우리 마을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올리비아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적응했을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동안 영상통화로만 봤던 그녀의 모습, 표정, 말투, 직접 만나면 달라 보일까요? 제 딸은 여전히 제가 알던 그 딸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불현듯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딸이 저를 보고도 반갑지 않아 한다면? 그런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어요. 우리가 공유 오피스 문을 여는 순간 저 멀리 회의실에서 올리비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지 못했어요.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보니 여러 명의 외국인과 한국인들이 모여 있었죠. 그리고 그 중앙에 서 있는 올리비아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딸과는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영어와 간단한 한국어 문구를 번갈아 사용하며 청중을 사로잡고 있었죠. 캐런이 내 팔을 꼬집었습니다. 저기 있어요. 우리 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것이 올리비아가 선택한 삶이라고? 이런 게 진짜 일이라고? 미국에서라면 훨씬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제 생각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올리비아가 우리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빠, 엄마,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가왔습니다. 캐런은 딸을 껴안았지만 저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갑자기 왜 오셨어요? 올리비아의 질문에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너를 데려가려고 왔다. 이제 충분히 놀았잖아. 올리비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빠, 저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 커리어예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더욱 화가 났죠. 이런 게 무슨 커리어냐. 누가 봐도 장난 같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제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눈앞이 어지럽고 식은땀이 흘렀죠. 다음 순간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변에서 놀란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올리비아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캐런의 울음소리,
그리고 누군가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본 것은 올리비아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심전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죠. 캐런과 올리비아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성 협심증이라고 하네요. 의사의 말에 저는 안도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험카드도 제출하지 않았고 복잡한 서류 작업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진료가 이루어진 걸까요? 올리비아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달라요. 외국인도 응급 상황에서는 먼저 치료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편이죠. 제 고정관념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보내고 퇴원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자신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마포구에 위치한 원룸형 오피스텔이었죠. 현관문을 스마트폰으로 여는 모습을 보고 캐런은 감탄했습니다. 우와, 정말 편리하네요. 작지만 효율적으로 공간이 활용된 실내는 깔끔했어요. 창문 너머로는 한강과 도시 전경이 펼쳐져 있었죠. 이곳에서 1년 정도 살았어요. 회사에서 20분 거리예요. 올리비아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이 정도 크기의 집에 이런 전망을 가지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다는 사실도 놀라웠죠. 다음 날 아침, 올리비아는 우리를 그녀의 일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침마다 들르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는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바리스타의 친근한 인사에 올리비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라떼 2잔도 부탁드려요. 이런 소소한 일상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해보니 구내식당이 있었어요. 올리비아는 그곳에서 점심을 먹는다고 했죠.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건강한 식단에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도 함께 식사를 했는데 정말 그녀의 말처럼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와는 달리 다양한 반찬과 균형 잡힌 한식이 제공됐어요. 오후에는 올리비아가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는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청년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있어서 매년 무료로 기본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녀의 설명에 캐런은 감탄을 금치 못했죠. 미국보다 훨씬 체계적인 것 같아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조명이 켜진 다리와 강변을 따라 산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올리비아는 이곳에서 종종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퇴근 후에 달리기 하기 좋은 곳이에요. 강변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저는 문득 딸의 선택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안전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지난 몇 년간 우리 마을에서는 경기 침체로 여러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났고 활기를 잃어갔죠. 하지만 이곳 서울은 생동감이 넘쳤어요. 올리비아의 회사처럼 작은 스타트업들이 모여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내가 딸을 지켜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 스스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녁 식사를 위해 올리비아가 좋아하는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주문했어요. 서툴지만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었죠. 캐런은 딸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한국어를 배웠어? 올리비아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매일 조금씩이요. 회사 동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식사를 하며 올리비아는 자신의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담당하는 글로벌 마케팅 업무, 외국 투자자들과의 미팅,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어요. 저희 회사가 내년에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어요. 제가 주요 프로젝트를 맡게 됐죠. 자랑스러운 목소리에서 제가 모르던 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그게 정말 너에게 중요한 거니? 제 질문에 올리비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네, 아빠, 이건 그냥 일이 아니라 제 인생의 여정이에요. 여기서 저는 매일 성장하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방관으로서 제가 느꼈던 사명감,
그리고 매일의 도전을 극복하며 느꼈던 성취감. 그것이 지금 올리비아가 느끼는 감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단순히 감정적인 결정으로 한국에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실력으로 이곳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캐런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도 언젠가는 올리비아처럼 새로운 걸 시작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너무 오랫동안 한자리에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퇴직 후의 삶이 답답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늦은 밤, 우리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들,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딸을 데려가려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딸이 저를 새로운 세계로 초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퇴직 후 찾지 못했던 목적. 그것이 어쩌면 이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방관으로서의 삶이 끝났다고 해서 제 인생의 모든 도전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올리비아처럼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말, 올리비아가 일하는 작은 스타트업 박람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자신들의 기술과 비전을 선보이고 있었죠. 올리비아는 자신의 회사 부스에서 외국인 방문객들을 응대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유창한 영어와 간간이 섞이는 한국어,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마치 이곳에서 태어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저기 계신 분이 제 아버지세요. 올리비아가 한 외국인 사업가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 사업가는 친절하게 악수를 청했어요. 딸을 정말 자랑스러워하셔야 합니다. 그녀의 마케팅 전략 덕분에 저희가 투자를 결정했죠.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랑스러움. 그것은 제가 늘 느꼈지만 최근에는 인정하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박람회가 끝나갈 무렵 올리비아는 우리를 건물 옥상으로 안내했습니다. 루프탑 정원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며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우리 셋은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잠 모지르며 써내려간 글이었죠.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을 종이에 담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올리비아에게 건넸습니다. 올리비아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어요. 거기엔 제 서툰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널 지켜주려고만 했는데 이젠 내가 내 길을 밝혀줬구나. 아빠가 틀렸다. 미안하다. 올리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말 들으려고 그동안 버틴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저도 더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딸을 품에 안았어요. 그동안의 오해와 걱정, 분노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죠. 캐런도 우리에게 다가와 안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이제 우리는 올리비아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녀의 삶을 응원하는 부모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했죠. 아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올리비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언어도 안 통하고 가끔은 정말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버텼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져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제 딸은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네가 자랑스럽구나, 올리비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어. 아빠가 믿지 못해서 미안해. 그 말에 올리비아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 속에서 어린 시절 자전거를 처음 타던 날의 기쁨,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던 날의 설렘이 다시 보였습니다. 우리 딸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만 더 성장하고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밤이 깊어갔지만 우리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의 오해와 거리감이 조금씩 사라져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과도 같았죠.
귀국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이 도시는 일주일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낯설고 위협적인 곳이 아니라 제 딸이 꿈을 키워가는 터전으로 보였죠. 공항 로비에서 올리비아와 마주섰을 때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데려가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아빠, 크리스마스에 미국에 갈게요. 그때 다시 만나요. 올리비아의 약속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캐런은 딸을 꼭 안았어요. 우리가 너무 걱정했던 것 같아. 넌 정말 훌륭하게 해내고 있구나. 올리비아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딩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마지막으로 딸에게 말했어요. 다음에 우리가 다시 올게. 그때는 더 많은 곳을 보여줘. 이 말에 올리비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다음엔 제주도도 같이 가보면 어떨까요? 캐런이 웃으며 제 팔을 꼬집었어요. 다음에는 우리가 한국에 살아볼까? 농담처럼 들렸지만 어쩌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이륙을 준비하는 동안 캐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스티븐, 당신 정말 변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무언가가 변했어요. 아니,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딸의 선택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됐죠.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곳은 저에게 딸을 빼앗아간 낯선 나라였죠. 하지만 이제는 딸이 꿈을 펼치는 또 다른 고향이 되었습니다. 높이 올라간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불빛은 마치 별처럼 빛났어요. 캐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딸, 참 멋지게 컸구나.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올리비아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어린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성인이 됐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저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어요. 딸을 데려오지 못한다는 실패감보다 딸의 성장을 목격했다는 자부심이 더 컸죠. 올리비아가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모습, 그녀가 이룬 성과들,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그녀의 선택을 지지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로 했어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을 때 캐런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딸이 제게 선물한 작은 메모장이었죠. 첫 페이지를 펼쳐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올리비아에게 아빠가 이제야 알게 됐다. 내가 왜 돌아오지 않는지. 펜을 움직이며 미소 지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더 넓은 세계로 퍼져나갈 테니까요. 비행기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미국으로 향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의 서울, 딸이 있는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안함이 아닌 따뜻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겠죠. 딸이 자신의 꿈을 찾아 비상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